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22일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돌파를 넘어 오랜 시간 우리 시장을 짓눌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의미합니다. 정책의 제도와 산업 체질의 근본적인 개선, 그리고 자본 이동이라는 세 가지 핵심 동력이 만들어낸 구조적 리레이팅, 즉 구조적인 가치 재평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5000 시대의 진단과 전략을 담은 핵심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 5000이 결코 거품이 아닌 구조적인 변화의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정책, 산업, 그리고 유동성이라는 세 가지 축이 시장의 레벨업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동력은 바로 정책의 제도화입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상법 개정과 세제 혜택 연구화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력은 산업의 질적 전환입니다. 과거 경기 민감주 중심에서 벗어나 AI, 로보틱스, 바이오, 플랫폼 같은 첨단 기술주들이 이익 성장을 주도하며 시장의 체질을 바꾸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동력은 자산의 대이동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이 금융자산으로 이동하면서 특히 연금 및 ISA 계좌를 통한 장기 자금 유입이 시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 변화 가능성과 지정학적 긴장은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환율 효과를 배제하고도 본원적인 경쟁력을 갖춘 질적 성장주에 집중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코스피 5000포인트는 결코 시장의 천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지지선, 즉 새로운 바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거 3000포인트가 저항선으로 여겨졌다면 이제 5000포인트는 견고한 구조적 바닥이 된 것입니다. 이는 시장 평가 기준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기업의 실적에만 주목했다면 이제는 정책의 신뢰도에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밸류업 정책이 정치적인 구호를 넘어 제도적 프레임으로 정착하면서 과거의 박스피 회기를 방지하고 더 높은 밸류에이션의 베이스라인을 형성하는 지속 가능성의 조건을 마련한 것입니다. 첫 번째 동력, 밸류업 프로그램의 제도화입니다. 이는 정치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시장의 핵심 제도로 확실하게 안착되어야 합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발표부터 입법, 기업 행동, 그리고 시장 재평가에 이르는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초기 밸류업 프로그램 제시 이후 상법 개정 및 세제 혜택이라는 입법 과정을 거쳐 기업들은 자사주 소각, 배당 성향 확대와 같은 적극적인 주주 환원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시장 재평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행동의 변화는 일시적인 대응이 아닌 자본 배분 논리의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을 통해 공급 물량을 실질적으로 축소하고 배당 확대를 통해 주주 환원율이 구조적으로 상향되는 모습입니다. 이제 시장은 정책의 신뢰도 그 자체의 값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력은 산업의 질적인 대전환입니다. 과거 한국 경제는 중공업, 건설, 단순 제조와 같은 경기 민감형 산업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뉴코리아는 AI 반도체, 로보틱스, 바이오 플랫폼, 첨단 소부장과 같은 고부가가치 기술 중심의 성장 산업으로 체질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분야에서의 피벗은 두드러집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BM을 필두로 전력, 냉각 등 AI 밸류체인 전반에서 이익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산업의 중심이 이동한 것을 넘어 변동성이 큰 경기 민감 시장에서 고부가가치 성장 시장으로의 구조적 레벨업을 의미합니다. 기업 이익의 질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동력은 바로 자산의 대이동, 즉 머니무브입니다. 과거 부동산 불패 신화에 의존했던 자산 배분은 이제 금융자산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가계자산 내 금융자산 비중 확대가 다양한 통계적 지표를 통해 명확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유입되는 자금의 성격입니다. 연금 및 ISA, 퇴직연금과 같은 장기 자금이 유입되면서 과거의 단기성 개인 투자 자금과는 달리 지수의 하방 경직성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 이동은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유입된 장기 자금이 고배당 및 밸류업 기업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정책 효과를 더욱 강화하는 긍정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5000포인트는 어떻게 달성되었을까요? 저희는 이를 기존 박스권의 정책 프리미엄, AI텍 이익 성장, 그리고 수급 구조 개선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더해진 결과로 분석합니다. 기존 박스권 약 2600포인트의 밸류업과 같은 정책 프리미엄이 2400포인트를 더했고 AI와 같은 기술 산업의 이익 성장이 2700포인트를 기여했습니다. 여기에 자산 이동으로 인한 수급 구조 개선이 1000포인트를 더해 이 모든 것이 산술적으로 합쳐져 코스피 5000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현재의 지수는 거품이 아닌 정책, 실적, 수급이라는 삼박자가 동시에 맞물린 희귀한 사이클의 산술적 합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 5000 시대 과연 행운일까요? 아니면 우리 기업들의 실력일까요? 환율 효과가 사라질 때 비로소 기업의 진짜 경쟁력이 드러납니다. 상승장에서는 모든 종목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환율이 안정화되고 원화가 강세로 전환되는 구간에서는 환율 수혜주와 진짜 성장주가 명확하게 갈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외부 변수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이익을 창출하는 근본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을 선별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경쟁력을 구분하는 네 가지 핵심 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격 결정력입니다. 원가 상승 부담을 판가에 전가하여 마진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 즉 인플레이션 환경에서의 수익성 방어 능력이 중요합니다. 둘째, 글로벌 점유율 확대입니다.
단순히 매출이 증가하는 것을 넘어 글로벌 시장 내에서 기업의 지배력이 구조적으로 강화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셋째, 구조적인 ROE 개선입니다. 일시적인 호황이 아닌 자본 효율성이 영구적으로 레벨업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잉여현금 흐름 유지입니다. 대규모 투자 집행 이후에도 주주 환원 재원이 되는 잉여현금 흐름이 꾸준히 흑자를 유지하는 기업이야말로 진짜 경쟁력을 갖춘 기업입니다. 이제 환율의 전환점, 특히 1,400원의 트리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이 1,500원대에서 1,400원대로 안정화될 때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는 외국인들이 주가 상승과 함께 환차익이라는 이중 수익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율 안정은 선순환 효과를 가져옵니다. 환율 안정은 수입 물가 하락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고 이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여력을 확대하며 다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선별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환율 착시에 가려진 기업과 진짜 성장을 하는 기업을 구별해야 합니다. 환율 수혜주는 약세장, 즉 고환율 상황에서만 수출 마진이 좋았던 기업들입니다. 원화 강세, 즉 1,400원대 진입 시에는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며 본질적인 기술 경쟁력도 부족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비중을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본질적 승자는 앞서 말씀드린 가격 결정력, ROE 등 4가지 품질 지표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환율 변동과 무관하게 AI-텍 리더십으로 꾸준히 성장하며 주주 환원 정책이 구조적으로 내재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비중을 확대해야 합니다. 밀물의 모든 배가 뜬다는 시기는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는 기업 이익의 질에 따른 철저한 차별화 장세가 펼쳐질 것입니다. 물론 강세장 속에서도 리스크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우려의 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첫째, 미국 금리 정책의 불확실성입니다. 고용이나 물가 데이터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 금리 인하 지연이나 매파적 전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코스피 5,500포인트 도전을 위한 전제 조건을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중동이나 대만 해협의 긴장 고조는 글로벌 공급망 충격과 함께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국내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부채가 재확대될 경우 내수 소비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강세장은 낙관과 경계가 공존할 때 가장 오래 지속됩니다. 지금은 막연한 낙관이 아닌 건설적인 낙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강세장을 위한 투자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퀄리티 대형주에 주목하고 환율 하락 구간에서도 이익 방어력이 입증된 시가총액 상위 리더 기업들이 포트폴리오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금리 인하 수혜, 성장주에 주목하고 향후 금리 인하 시 멀티플 확장이 크게 기대되는 AI, 바이오, 테크 섹터에서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셋째, 구조적 밸류업 기업에 주목하고 주주 환원 정책이 구조적으로 내재화되어 꾸준히 기업 가치를 높이는 기업들이 핵심입니다.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환율 민감도를 낮추고 정책 및 산업 트렌드와의 정합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코스피 5,000포인트는 한국 증시의 경쟁력이 한 단계 레벨업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환율 안정화, 특히 1,400원대 진입과 외국인 수급의 확대,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는 지금 시장은 코스피 5,500에서 6,000포인트를 향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은 언제나 피할 수 없지만 거대한 부는 언제나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초입에서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은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금융 투자 시 투자원금 전액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